63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저자 최리나. 출판일 2023년 7월 3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상처 주지 않는 관례를 알자. 책 소개. 새 언니가 뭉쳤다. 전작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로 호평을 받았던 작가이자 심리상담사 최리나가 관록의 연은미, 천윤미 그림 작가와 함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의 마음에 맞춤 처방을 내리는 컬래버를 결심했다. 헬조선의 치열한 경쟁 사회를 당당한 여성으로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며 헤쳐나와 40 중턱에 다다른 그녀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완숙미를 풍기며 행복한 인간관계를 꾸려나간다. 그녀들의 인간관계 노하우는 최리나 심리상담사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 처방전이 되어 돌아왔다. 특히 작가 최리나가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치유했던 수많은 상담 사례가 흥미로운 웹툰으로 그려져 재미를 돋운다. 책에서 얻은 내용.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건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이다. 책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줄 확신을 늘어놓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나답게 솔직하게 표현하련다. 인간관계에 관한 다른 책과 차별성이 있다면 2번의 평범치 않은 이혼과 3번의 결혼으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한 심리상담사가 집필했다는 점이다. 뻔하지 않게 전하고자 실제 상담 사례와 저자의 경험에서 얻은 성찰과 통찰을 고이 담았다. 검증된 관계 해소법도 다정하게 처방전으로 실었다. 내가 돌부리가 그득한 길을 걸어왔기에 부디 이 책을 집어든 당신만큼은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고운 2발을 간직하길 바란다. 상담 사례 이용에 동의해주신 내담자분과 지인들, 원고를 쓰는 동안 배려해준 남편 김 작가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낸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모든 관계는 쌍방의 노고가 깃들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그저 상대방에게 사랑만 갈구할 것이 아니라 경계성 인격의 소유자 본인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경계성 인격은 만남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강박성 인격을 지닌 사람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된다면 상대가 지닌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박성 인격은 인정욕구가 결핍되어 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에게 더욱 채찍질하다가 현재의 완벽주의 성향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러니 강박성 인격인 사람에게는 사랑과 인정을 확실하게 표현해줘야 한다. 회피성 인격은 상대방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말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화할 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닌 호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내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랍니다. 라는 마음을 편지나 사소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만약 어떤 관계이든 내 삶을 통제하거나 자유의사를 박탈한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의 뜻과 다릅니다라며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힐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변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에 의해 조정당하지 않기 위해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자식을 낳으면 양육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일이다. 하지만 내 인생 희생해가며 키웠으니 이제는 보답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란다면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이보다는 내 품을 벗어난 자식이 더 멋진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응원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며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부부관계를 위해 당신은 평소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았는가? 그 노력은 당신이 판단한 노력인가? 아니면 상대가 바랐던 노력인가? 노력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라고 하소연하기 전에 상대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고려하거나 먼저 상대에게 의사를 묻고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혼은 책임감이 가중되는 독립의 실현이자 혹독한 현실의 바다로 새롭게 출발하는 항해와 같다. 당신이 혼자라면 전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자녀가 있다면 편모나 편부스라 자녀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전보다 더 잘 키워야 한다라는 이중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 그러니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부디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히 준비하길 바란다. 나는 나대로, 상대는 상대방대로 나다움을 잃지 않는 동시에 개인의 상대성,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건강한 관계가 성립된다. 모두가 날 존중해주기란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당신부터 상대를 존중하면 결국 상대도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어갈 관계인지 스치는 인연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모든 건 당신 태도에 달려있다. 앞으로는 나를 위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탄탄한 자존감과 자기 인정을 안겨줄 것이다.
만족이나 인정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으면 회복 탄력성은 자연스레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히 타인의 SNS를 보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자신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평생 주변에 의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은 지속될 것이다. 삶에 있어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는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킨다. 더불어 자신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싼 타인과 사회에까지 행복을 전이시키는 해피바이러스이기도 하다.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도 행복해지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행복이 일파만파 퍼진다. 강압적이거나 난폭한 부모에게서 자란 의존성 인격. 의존성 인격을 가진 이들이 자라온 환경을 보면 강압적인 부모가 많다. 난폭한 부모에 의해 육체적, 신체적으로 지배를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많이 의존한다. 또한 착한 아이 소리를 들으며 부모의 뜻에 따라 고분고분 자란 사람에게서도 발현된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는 부모의 말에 복종하고 부모가 설계한 방향대로 살아왔기에 무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 편치 않다. 사회와 어른이 제시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착한 아이로 성장하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개성과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이다. 의존성 인격은 상대의 표정과 반응에도 민감하다. 이들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이 좋은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상대의 취향이나 의사를 맞춰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행복이자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의존성 인격은 자칫 이 성향을 간파한 상대에 따라 인생이 휘둘릴 수도 있다. 온갖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간악한 사람을 연인으로 만날 수도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 먹고 자신을 지키도록 하자. 내가 나로서 우뚝 서야 올바른 사랑도 할 수 있다. 의존성 인격의 조약돌 사랑법. 의존성 인격이 올바른 남녀관계를 맺고 조약돌처럼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명심하고 지키면 된다. 첫 번째, 상대방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타인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연인이나 배우자의 감정을 자신에게 이입시키며 내 감정이라고 손쉽게 착각한다. 나와 타인의 감정을 분별하고 내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과정이 필수이다. 또한 싫을 때 당당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다이어리를 적어보자. 하루 중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떠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어본다. 이는 나 자신을 보다 섬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내 감정을 읽고 나에게 오롯이 충실한 시간을 가져야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긴다. 세 번째, 내가 바라는 걸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말하는 연습을 해본다. 오늘부터 나에 대해 하나씩 드러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비 오는 날엔 밖에 나가기 싫다고 말이다. 마지막으로 거절을 연습해본다. 먼저 거울을 보고 표정 관리부터 연습하자. 몇 번 연습해보면 거절하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뒤 상대를 보고 거절을 한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상대에게 거절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나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거절도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날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건전한 남녀관계란 나와 상대의 만족이 서로 적절히 채워지는 관계이다. 가스라이팅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거짓말에 거짓말로 겹겹이 쌓인 가스라이터의 삶에 필요한 건 익명성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들의 목표 대상이다. 그래서 연인, 부부, 가족 관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기 쉽다. 보통 가스라이터의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고 의존적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터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만약 어떤 관계이든 내 삶을 통제하거나 자유의사를 박탈한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의 뜻과 다릅니다라며 자기 의사를 당당히 밝힐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변 관계를 단절하지 않아야 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에 의해 조정당하지 않기 위해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기 위해 심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과감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 심리적 학대인 가스라이팅은 한 인간을 무시하고 장악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지금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둘러보고 남에 의해 당하지도 말고 타인에게 행하지도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뒷담화와 고자질 둘 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으로 악랄하게 상대방의 후면을 공격하는 비겁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온상이다.
과연 미성숙한 인성을 지닌 사람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픈 사람이 있을까? 뒷담화는 감정의 찌꺼기를 입으로 배설하는 행위이다. 그 행위는 세 사람을 죽인다. 뒷담화하는 자신, 당하는 대상,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이는 결국 고독한 존재로 전락하고 그가 함부로 뱉은 모든 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상대방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옳다. 저자 소개. 저자 최리나 심리치료사. 이 작가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다. 첫 에세이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가 출간된 후 가장 많이 들은 서평이다. 살고자 글을 쓰기 시작했던 나는 이제 창문에 올 듯 말 듯 토독토독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작가가 되고자 글을 적는다. 잦아드는 빗소리로 곧 이 비가 그치고 찬란한 해가 뜰 거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